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3월 29일 일일 브리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라는 댓글에 깊은 빡침을 느낍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것만 1112개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속 들으실까요? 매번 새로운 내용 가지고 오죠. 업데이트된 내용 가지고 오죠. 선생님, 아파트가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이유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네 라고 하니까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면 지금 가격이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그려진다. 우리는 이야기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간다. 공급이 많아서 부족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부동산 규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게 시장이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리, 제 대출금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죠. 미국 금리 내린다. 이미 올해 작년에 이 주식 투자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금리 올해 벌써 미국 기준으로 올해 한 3번, 올해 5번, 지금 2번 이야기 나오고 있죠. 6월에도 금리 내린다고 군부를 떼지만 그거마저도 아리송하죠. 미국 5.5, 한국 3.5. 미국이 2번 내리면 5. 한국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 3% 고착화된다. 이런 부분도 계속 짚어드리죠. 금리에 대해서 우리는 매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급 도시의 적정한 공급이 있는데 또 적정 공급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25년 아실 자료만 가지고 적정 공급 물량이 보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때 폭등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떤가요? 후분양 물량까지 합치면 13,000개가 넘습니다. 25년 폭등론 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정 공급 물량 인구 수 대비해서 대구에 12,000개다. 이게 희한한 것이요. 1년에 12,000쌍이 결혼할 때 나오던 이야기가 적정 공급량이 12,000개예요. 지금 8,000쌍이 결혼해요. 저는 8,000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구의 인구가 늘어날 때도 연간 12,000개가 적정하다고 하고 대구 인구가 줄어들 때도 12,000개가 적정하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누적되고 나서 그 이후에 침체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대구의 2015년, 2016년, 2017년 초기까지 2015년, 16년 공급이 많고 나서 힘을 못 쓰는 시장이 지속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오르긴 했어요. 인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아파트 수, 인구수. 대구의 아파트 숫자 옳게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68만 개. 대구의 인구 매년 감소하는데 연간 2만 명 정도 감소합니다. 세대당 인구는 2.03명 정도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대구에 2만 명이 줄어든다. 그럼 이 동네 어딘가요? 범사만삼 아파트 수 다 합치면은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1만 세대가 대구에서 매년 증발하고 있다고요. 범사만삼만한 동네의 인구가 매년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1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10개가 사라져도 괜찮다고요. 누구나 새 집은 원하고 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과거하고 달라지는 점은 아파트와 이 주택의 차이죠. 주택에서 아파트의 급격한 인구 이동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인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더불어서 출생아 수. 지금 얼마 전에 그 수영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영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년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선수 수가 너무 줄었다. 너무 썰렁하더라. 행사장이 너무 썰렁하더라.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 수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올해부터 몇 명씩 줄어든다고요? 연간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이런 식으로 매년 초등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이로 인한 인구 이동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고 대혼란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아무도 안 짚어줍니다. 이런 거 공부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이런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공부하세요. 저런 말 자극받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대로 공부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태국의 뭐 일자리나 소득 수준 이런 것들도 여러 통계 자료 계속 찾아봤는데 뭐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뭐 소비도 줄어들고 뭐 소비도시라는 이야기 무색해질 만큼 빚을 많이 내서 빚 갚는다고 정신없다. 그런 자료도 많이 보여드렸었고요. 정책, 지금 정책, 완화 정책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규제 정책, 금융 규제 줄줄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매번 짚어드리죠. 자, 정책 나왔죠.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 별 볼 일 없네. 라는 것 알려드렸죠. 스트레스 디아살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쑥쑥 빠질 지경인데 뉴스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리고 갱신되는 금리, 5년 이후 변동으로 갱신되는 그 금리 때문에 뭐 3%의 금리가 4.5%, 6% 이 정도 수준까지, 아니 2.5%에서 3% 정도 기존 대출 금리가 3.5에서 6% 수준까지 치솟아 있어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소비도 못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항목, 이것보다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언급해드리죠. 이것이 어우러져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 뭐 변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요. 대구 시장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대구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을 매수해서 좋을 때 매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이. 자, 그러면 대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전 대구만 보지 않죠. 타 지역도 다 아울러서 같이 봅니다. 과거에는 먼저 오르간 지역 있으면 나머지 지역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뒤따라 오르고 또 뒤다시 오르고 그 또 다시 가격이 자극을 받아서 또 밀어 올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부동산 빠꼼이에요. 한동안 불인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다 부동산 빠꼼입니다. 정보 너무나도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전국이 제가 동조화되어 커플링 됐다고 많이 말씀드리죠. 대구 싸다? 그냥 대구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부산 싸다? 부산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대전?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수가 다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인구는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서. 여기서 언급했던 이 5가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공부하세요라고 큰 소리친 이분. 제가 1000개 이상의 영상을 올리면서 매번 공부한 내용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금리, 공급, 인구, 일자리, 정책, 뭐 하나 시원찮은 게 없어요.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 그 가장 자본주의 세상에서 개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맞죠? 막연히 많이 떨어져 보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알려주시는 하나씩 검증하고 같이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대구의 인구, 대구 주택 주간 실거래 지수 어제자로 발표된 건데요. 서울은 플러스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세종시가 점점 갈팡질팡 길을 잃고 있습니다. 대구는 어디를 따라간다? 네, 세종시의 뒤를 따라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전세가 낙폭 세종시가 1위, 대구가 2위. 서울도 짜다른 그 대단하지 않아요. 전세. 쿠팡 관리 계속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4만 개 계속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월세 앞부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뒷부분 좀 간략하게 갈게요. 거래량 96건 2,000건에서 뭐 2,100건 2,000건 정도의 거래량 나온다고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또 애쓰고 있죠. 3조지 PF 사업장 땅도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돈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PF 200조 1년에 이자만 얼마? 이거 한 10%, 15%, 10% 이자 이상일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자 한 20조씩 발생할 거예요. 정부에서 올해 10조 하고 3조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자 뒷감당도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1년 전에 터뜨렸었으면 PF
마치 다 해결될 것처럼 그때도 그랬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년엔 금리 내릴 거다. 수차례 내릴 거다. 그럼 금리가 내리면 지금 있던 PF 문제들도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금리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PF 위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와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90여 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가 3건 있었습니다. 3건. 그것도 22년, 21년 최신의 아파트 3건. 자, 나머지 가격 그냥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지나갈게요. 제가 다 최신의 아파트 그나마 거래되는 것 아니면 30% 정도 떨어지는 것. 최신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35%. 이 최신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비싸게 사버린 사람 뭐 있으면 그 정도 나오고요. 33%. 이 기본입니다. 이거 대구의 최악의 순간하고 비슷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흡사해요. 하락률 보이시죠? 조금 인기 있는 동네는 조금 상황이 나은가? 짜들은 낫지도 않습니다. 22년식 아파트 제껴놓고 나면 하락률 적어 보이는 거 몇 개 제껴놓고 나면 2019년식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충격 아닙니까? 보성은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지 않나요? 그 신월성 지역의 특집을 다뤄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돈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 지역, 2개의 지역이 있었을 때 한 지역에 호재가 발생하고 한 지역에 악재가 발생하면 한 지역은 머무르고 있고 이 호재가 발생한 지역만 가격이 이렇게 점프업 했었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이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으로 가면 또 다른 지역은 그것은 악재가 맞다. 그래서 오르는 지역, 내리는 지역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보성은하 이 상인동 그리고 옛날 구월성 지역 그 묶음 중에서 얘만 따로 놀았어요. 보성은하만.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근데 50평대 가격이 3억 5천입니다. 고점 대비 48%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48%.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 틀리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판단하셔라. 제 생각을 주입할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그만큼 단축하고 하루에 10분 제가 영상이 조금 길어질 때는 오늘 같이 앞부분이 길어질 때는 이슈들이 많을 때는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10분 정도로 부동산 정보 다 취합할 수 있다. 뭐 거시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내용은 다 다뤄드린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 빠뜨리지 않고 다 다뤄드립니다. 어디서 이렇게 압축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보지 않으면 흐름을 놓치기 십상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서서히 침몰해 나가는 것 매일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억 이하 아파트 보여드리지 않지만 침몰하는 거 알 수 있다. 침몰하는 거. 건당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거래량 60조 지장. 딴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자금 올해 30조 투입됩니다. 이제 금융 규제 정책만 눈앞에 있습니다. 내린다고 했던 금리는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는 여전히 계속 빠져나갑니다. 일자리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5가지 언급한 내용, 주택 공급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짚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부하라고 큰소리 떵떵 치고 훈계질 하려고 했던 그 댓글 내용.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일 다뤄드립니다. 어쩌다가 뜨내기가 한 명 와가지고 마치 자기는 잘 알고 있는데 네 같은 하수가 뭘 알겠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 자료가 아까 보셨죠? 1100개입니다. 1100개. 2년 반 이상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 찾고 이 하루에 그래도 안 봐도 거의 한 2,000명 정도 시청자분이 영상을 봐주십니다. 2,000명 앞에서 말할 거 준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뻘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싼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거래 줄어들고 있죠. 고가 아파트 거래 줄어들고 있고 딴 거 많이 안 봐도 몇 가지 자기가 찾는 것만 봐도 충분하다. 수성구 아파트 신생아 특례라면
제가 범사 만삼 특집 했을 때 수성구 아파트 6억 이상 아파트 대박 날 거다. 아니다. 수성구 거래량 싼 아파트 많은 달성군, 북구 요 두 지역의 거래가 좀 눈에 띄게 지난달에 비해서 좀 늘었지. 수성구 지역은 힘 못 쓰죠. 비싼 아파트 6억 이상 거래 안 되는 거 눈에 보이죠. 그 정책의 영향 맞아요. 6억 이상 적격 대출 금지. 정책 영향 맞습니다. 분양권 오늘 2건, 어제 많이 신고되었었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신고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아니에요. 전세 거래량 50건, 매매 거래 90, 전세 50, 월세 50. 이렇다면 거래는 양호한 건 맞다. 하지만 이거 전세 수요를 전세 거래 계약할 사람이 매매로 일부 올라탄 거 맞는 것 같다. 그것도 실거주 위주로. 3억의 아파트 비중이 높고 3억에서 4억, 많으면 5억 정도까지. 네, 한 3억에서 5억 정도까지.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10년차 안쪽의 아파트, 그 정도의 가격으로, 그 정도의 접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지, 이걸 뭐 투기로 한 채 더 사놓으면은 앞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니까 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세요. 그냥. 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세 거래량, 네. 전세 가격 빠지고 있어요.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3억 미만 비중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4억 이상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집값이 오르는 상황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시청 감사합니다. 쿠팡 알리 이용 부탁드릴게요.